안녕하세요. 선한스탁 로로쌤입니다.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개장 초에는 1.6%까지 하락을 보였지만 1.2% 가까이를 회복하면서 0.45로 소폭 마이너스권으로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35,800포인트를 이탈했을 때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오후장에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강세 구간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사상 최고치 돌파 후에 휴식 구간 취한다라는 것을 아직까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800 살짝 이탈해도 아래 이제 중립 구간 정도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우려감이 나오면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것 이제 거의 뭐 외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도 수개월 동안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다우지수에는 금리 인상 수혜주가 다수 포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 강하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800포인트 저항이다. 그래서 이제 1월 3일 날 잘해주긴 했는데 이거 걸쳐놓은 거고 16,000 넘어갈 때까지는 이거 돌파한 거 아니다. 언제든지 살짝만 쉬어도 15,800 이탈에 저항으로 해서 이탈해서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갇혀있는 정도로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뭐 하단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일 장중에는 마이너스 2.7%까지 밀리면서 이제 우려감을 좀 보였었는데 오후장에 양봉 전환하면서 오히려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2.8% 가까이 저점에서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배경으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상원 인준 청문회가 뭐냐? 제롬 파월 의장이 이 청문회를 통과하면 연임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연설문에는 뭐 간단히 노동시장에 대해서 경제랑 노동시장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병목 현상 발생해서 좀 물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고착화하는 거 막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은 고용 쪽이 계속 좋아져야 돼. 경제가 살아나려면은 고용이 좋아져야 된다. 가장 뭐 중요한 거 고용 지표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소매 판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이고 고용이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을 해도 지금 문제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고 있는데 금리가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에 떠물려서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 이러면은 악재가 되지만 고용지표가 회복되고 소비가 회복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게 오히려 경제에 좋은 것이다.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이 얘기한 것도 이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같은 부분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로 공급 병목 현상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온 공급 병목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게 맞다. 근데 고착화하는 거 막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수단 활용한다. 금리 인상 얘기하는 거죠. 지금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금리 인상을 조금 당기는 정도. 근데 이게 개장 초에 이렇게 밀려 내려온 이유 중 또 하나는 이제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을 한 3번 정도까지는 이미 시장에 반영을 했는데 4번 인상하지 않겠느냐, 4회 인상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대차대표 축소까지 뭐 얘기 나오면서 더욱더 강력한 굉장히 빠른 긴축 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이 좀 시장에 좀 부담이 된 겁니다. 장중에는 부담이 됐는데 개장 초부터 장중까지 부담이 됐는데 결국에는 뭐 이 정도까지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뭐 선반영이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직접 시행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다소간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한적인 하락 그리고 뭐 저점 구간을 단기 저점 구간 지지선을 강하게 이탈할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고용 시장을 비롯한 경제 지표, 기초 체력이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이자가 3월에 오미크론 백신을 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모더나는 가을 출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월 지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오미크론 쪽도 완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3월에는 뭐 백신도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좀 지긋지긋하기도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백신은 이제 부스터샷 뭐 3회에서 이제 4회까지도 고려한다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뭐 주사만 계속 맞고 살아야 되는지, 이제 슬슬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코로나가 이제 좀 안정화가 되기를 뭐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러시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대화하고 있다라는 거는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이견은 있다. 뭐 순식간에 말 몇 마디 나누고 나서 둘이 입장이 좁혀지진 않겠죠. 아직까지 이견은 있지만 대화는 계속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안 한다예요. 전쟁 안 하고 서로 이득을 위해서 외교적으로 처리하겠다 정도로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쟁 우려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쟁 얘기하니까 북한이 또 생각나네요. 우리나라는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죠. 5일날 발사하고 뭐 오늘 또 발사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북한 미사일 발사가 이제 개장 전에 이제 뭐 소폭은 이제 약세권으로 이제 좀 불안정한 심리를 자극하기도 했는데 뭐 크게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친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오늘 이제 뭐 강세권과 이제 보합권 전후를 등락을 보이다가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다. 금요일까지 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목요일까지. 죄송합니다. 네, 목요일 만기일까지 아래쪽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이 전저점을 뭐 이탈한다거나 2,900 아래쪽으로 뭐 강하게 치고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래쪽을 강하게 막아 놓는 수급을 보였다. 그래서 내려가도 다시 올라온다 말씀드렸고 안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하다. 돌발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요 2,950 쪽으로 붙거나 여기보다 살짝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3,000을 넘어가는 거는 아직은 모르겠고 3,000 쪽으로 붙어가는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3,050을 넘어갈 수는 없는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이미 지난주부터 다 말씀드렸던 상황이죠. 그러면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코스피는 변동성이 축소된다. 아래로 내려가도 돌아오고 위로 올라가도 내려오는데 위로 올라가서 3,050을 넘어갈 가능성은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렵다. 아래쪽도 마찬가지. 풋옵션이 뭐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어렵다. 근데 풋옵션은 오히려 청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은 더 어렵다. 아래는 강하게 막혀 있고 위쪽에도 막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늘 수급도 보면은 코스피 주식 뭐 일부 매수를 하고 선물 동향 같은 경우는 중립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콜옵션 일부 매수했는데 14억이면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풋옵션은 95 굉장히 큰 금액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즉 아래쪽은 절대 안 내려가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점점 해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 수급을 보면. 언제까지? 내일 모레까지예요. 그래봐야. 그리고 위쪽으로 못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이후에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이슈에 의해서 뭐 살짝 출렁임은 나올 수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2월에서 3월까지 해가지고는 위쪽 3050을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050 아래쪽에 있으면 여전히 약세 구간이라서 장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 그래서 코스닥도 못 올라가고 코스피에 끌려서 머리끄댕이 잡혀서 끌려 내려온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이 올라가다가 결국 못 올라가고 끌려 내려왔어요. 이게 영향이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영향도 있지만 코스피가 워낙 약해서 그런 겁니다. 코스피가 3050을 넘어가 줘야 코스닥도 2020이 넘어서 1060포인트대 이 구간을 또 한번 치고 달려가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이 못 올라가고 좀 약세를 이 부분에 신경 쓰기보단 코스피가 3050을 빠르게 회복해주는 게 중요하다. 코스피가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코스닥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은 원래부터 좋아요. 그리고 코스닥 오늘 뭐 980도 내려가서 이렇게 오늘도 뭐 약세를 보였는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기존에 이거 1020포인트 위쪽에 1040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 1020 이탈해서 980 흔들기가 나오면은 한 960까지는 열어놓으시면 된다. 그래서 960 정도 가면은 기존에 이 아래서는 저점 매수가 계속 나오던 구간이니까 그렇게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980도 안 가는 게 좋고 980 건드려도 여기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양은 이제 저점을 높이는 모양을 이제 원하고 있는데 이 모양은 아직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요 정도 모양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조금 약하고 오늘은 이제 980을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는
빠르게 980을 회복해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980까지만 회복되면은 1020 쪽에 다시 붙어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관련주들 지난 연말부터 해가지고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주주 양도세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작년에 많이 올랐다 그러면 조금 줄여야 돼요. 뭐 ETF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비중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좀 크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줄인다. 단기적으로예요. 단기적으로. 앞으로 추세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조금 줄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작년 사실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 이 분할 상장한다라고 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얘기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영향받는 쪽이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움직임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 SDI 쪽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삼성 SDI가 그래도 기존에 조금 강하게 좀 잘 버텨줬던 이유는 얘만 분할 상장을 안 했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SK온이 이제 분할 상장하면서 뭐 재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워낙 먼저 밀린 데다가 저점에 대한 인식도 있고 얘는 이제 순수하게 전기차 쪽이었다기보다는 이제 유가가 이제는 SK온을 분할하면은 유가 쪽에 정유주에 좀 더 가깝죠. 그러면은 S오일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SK이노베이션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움직임보다 S오일에 좀 더 가까워지는 유가에 좀 영향을 받는 쪽에 물론 다른 친환경 사업도 합니다. 근데 이쪽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은 좀 줄이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유가 관련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삼성 SDI랑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랑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월에만 모든 물량을 다 줄인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12월부터 시작돼 있고 워낙 큰 뭐 최소 70조에서 100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이상이 되더라도 미리 자금을 그 100조를 상장한다고 할 때 뭐 보름 일주일 만에 마련하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상장 처음부터 애초에 작년 한 반년 전부터 야금야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미리 대비를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는 2, 3개월 전에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영향은 있지만 과도하게 뭐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재편이 되면은 또 시장 안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수급의 왜곡 현상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리면은 뭐 기본적인 시장의 큰 틀은 뭐 해결이 된 것 같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은 중국 시안시가 이제 전면 봉쇄 장기화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시안 공장에서 이제 생산 규모나 축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면은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이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후공정 쪽이 이제 시안 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글로벌 뭐 1위 업체 D램 쪽으로 1위 업체, 3위 업체가 이렇게 뭐 지장을 좀 받는다.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 해서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에서 저점 찍고 반등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D램 가격 같은 경우는 이 시안 공장 영향으로 해서 조금 더 반등이 좀 빨라지지 않겠나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위기설은 기존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가 악성 리포트 내고 3개월 반 만에 철회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가격이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격이 회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는 지금 뭐 다시금 뭐 10만 전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뭐 6만 원대 이 가는 거는 이제 좀 과도한 상황이고 8만 원 아래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드리죠. 이건 8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죠. 8만 원 아래로 안 내려간다가 아니고 8만 원 아래 있으면 뭐다? 저평가다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래서 저평가 구간에서 나는 시간을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8만 원 아래 있으면 얼마든지 싼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8만 원 이하 있을 종목이 아닐 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가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 뭐 디스플레이부터 스마트폰 뭐 전체적인 사업 동향 자체가 지금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거기다 D램도 업황이 이제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이제 다운되는 거 아니냐, 이제 한 사이클 끝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죠. 거기에 파운드리 쪽도 열심히 투자해서 지금 14나노 넘어가는 기존 공정은 당연히 TSMC가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세나노 공정 쪽 같은 경우 10나노 이하라던가 미세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점유율을 조금씩은 늘려가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미세 공정 쪽은 이제 확실히 TSMC가 강세인 건 맞지만 삼성이 야금야금 점유율을 조금씩은 뺏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3나노 쪽에서 삼성이 계속 사활을 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3나노에서 2나노 넘어가는 이 과정까지 해서는 삼성전자의 기대감을 거는 모습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좋죠. 마이크론도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라고 못할 게 있겠습니까? 글로벌 3위 업체도 좋은데 2위 업체가 나쁠 이유가 없죠. 13만 원 넘어갈 거라고 저는 본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 번에는 아니고 한 두 번, 세 번 건드려서 넘어가지 않을까 싶다 말씀드렸고 추세는 예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휴식 구간이지 이게 상승 사이클을 끝내고 하락으로 반전될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돌바락제로 인해서 11만 5천 원을 건드려준다. 이거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다시 한번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9만 원 건드릴 때 여기 다시 안 올 수 있는 가격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추세 만들어서 자꾸 잘 올라가는데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기에 기술주인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 먼저 많이 쉬었죠. 작년 1년 내내 쉬었습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선조정을 받은 쪽이고 산업 동향 자체도 8월에 이렇게 급락할 때 이미 이 반도체 피크아웃 얘기 나오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오히려 공매도 리포트를 낸 모건 스탠리에서도 방향을 철회했죠. 그러면은 반도체는 이제 정상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이 주가라는 거는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은 좀 이제 수급적으로 해서 좀 과도하게 좀 주가 장난질을 좀 친 것들이 좀 있고 좀 일부 섹터들에만 이제 너무 좀 과하게 돈이 좀 쏠린 모양새가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주식시장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이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기업 가치 쪽으로 수렴하게 올라온다. 물론 너무 소외주들 같은 경우, 너무 이제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외면하는 경우가 덜어 있긴 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제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반도체주는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대형주들이 먼저 회복을 해줘야 나머지 소부장 관련주들도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PJ전자나 이런 쪽은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 이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순환매 정도 돌았다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은 휴식을 취했죠. 칩셋 미디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자율주행 쪽하고 이제 그 메타버스 쪽하고 같이 엮여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디오 IP 쪽으로 2016년부터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회사가 텔레칩스인데 기존에는 이 칩셋 미디어가 워낙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텔레칩스가 칩셋 미디어 쪽을 보면서 같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CES에서 대형 M&A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CES 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었죠.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 NXP는 과거부터 계속 연결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MCU 양산 쪽을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접 M&A 되는 건 아니더라도 수혜 기대감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2만 원을 넘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는 칩셋 미디어가 주인공이고 텔레칩스가 이제 뒤를 받쳐줬다라고 하면 오늘은 텔레칩스가 이제 그동안 이제 칩셋 미디어를 관리했던 만큼 본인이 좀 움직임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사막 콘덴서는 테슬라의 MLCC를 이제 공급하면서 이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동안 삼성전기가 좋았었는데 삼성전기도 기존에 저희가 그 LG이노텍 이후로 삼성전기도 이제 16만 원대 정도면은 16만 원 초반 요 전후 정도면은 충분히 매매할 만하다. 16만 원 이탈했을 때 여기 회복되면은 16만 원 회복되면 매매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20만 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까지는 거의 다 왔는데 충분히 또 휴식을 취해서 18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러면 또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반도체가 형님이고 MLCC가 동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장 쪽 MLCC가 많이 발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IT 쪽 수요가 더 높은데 앞으로는 전장 쪽으로 더 많이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전기차 쪽으로 전환되는 쪽 전환 속도가 좀 빨라지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MLCC 같은 경우도 IT 쪽에서 전기차 쪽으로 전장 쪽으로 이동하는 앞으로 스마트카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거기다가 플라잉카랑 뭐 다 지금 얘기 나오죠. 로보택시랑 이러면은 MLCC 반도체는 더 많이 쓰인다라는 거. 이 전장 쪽에 발전하는 것도 반도체랑 MLCC 모두 수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삼성전기도 매매 타이밍이 다시 왔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나노튜브 섬유를 이용해서 고강도 섬유형 슈퍼 커패시터를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31,000원 회복 시도가 나왔습니다. 이 31,000원은 안착을 해야 되는데 거래량도 좋고 다 좋았는데 이 윗꼬리가 너무 길어요. 31,000원 유지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탈한다 추후에 31,000원 회복될 때 매매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삼화전기는 31,000원 회복될 때 본다라고 하면은 37,000원 정도까지 다음 목표치를 정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국책과제 쪽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하니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또 탄소 나노 튜브 섬유를 이용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래핀 관련주들 이 탄소 나노 쪽 그리고 그래핀 관련 쪽 이 종목들이 은근슬쩍 붙여서 우리는 언제 움직이지 하고 반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일제지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은 살포시 바닥권에서 움직이려고 노력 한번 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움직였다가 4,700원 1차 이제 제 저항선 맞고 밀렸는데 이번에도 살짝 꿈틀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연말 연초 정도에 그래핀 관련주들 한 번씩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한 2월까지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핀은 아직까지는 산업화되기에는 좀 이르고 이 기술력 가지고 나오는 테마 쪽이다. 구글제진 자회사 구글 그래핀 얘기 계속 말씀드렸고 상보 같은 경우도 이 탄소나노 쪽 기술이 굉장히 좋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상보 같은 경우도 2,000원을 회복하면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지금은 심증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2,000원 회복되면 그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쯤이면은 XINC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선발대가 되고 누가 후발대냐 차이지 이 종목들이 한 번 정도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미리 들어가서 보초 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안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대기를 하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움직임 나올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TV랑 모니터 패널 판가 인상으로 해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닥권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도 지금 들어가더라도 19,0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 충분하다. 19,0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아주 땡큐하고요. 그래서 서울반도체도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을 하기 시작한다. 이제 관심권에 여러분들이 두셔야 되고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한 차례 24,500원 돌파 시도하고 쉬었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유지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본다라고 하면은 같이 볼 종목은 야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야스도 16,000원 넘어가면서 좋은 모습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고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구미의 양국제 공장 착공식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화학은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고 70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 기준에서는 80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닌데 만약에 LG에너지솔루션 분사하고 이 지분 가치를 정말로 낮게 평가를 해도 70만 원 아래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60만 원 초반 이후간이면은 이거는 거의 거저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말씀드렸는데 8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70만 원 중반 정도 초중반에서 중반 정도는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슬슬 이제 1차 저항권으로 접어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미공장 같은 데서도 이제 연간 50만 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LG화학은 생명과학 쪽도 있고 이 배터리 쪽은 양극재 쪽 이런 분리막부터 시작해서 소재 관련 쪽으로 어차피 화학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재 쪽으로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사했어도 배터리 쪽이랑 아예 관련 없는 게 아니다. 이 소재 쪽은 계속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KB금융하고 우리금융지주 이쪽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은 금융주
3종 이쪽 보셔야 된다. 특히 이제 금융지주사들이랑 이제 저는 보험주 중에선 생보사보다는 손보사를 좀 더 좋아한다. 이쪽이 좀 더 손익구조가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KB금융하고 우리금융지주가 좋은 모습을 뭐 가장 뭐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고 뭐 하나금융주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계속 화재보험주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이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살짝 이제 쉬어갈 때쯤이면은 성장주 살아나면서 다시 요 금리 인상 수혜주들 쉬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짧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미 배당도 고배당으로 받으셨으니까 좀 정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전일 말씀드렸죠. 자사주 매입을 한다. 이러면은 주주가치 재고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는 거죠. 배당 주고. 근데 배당은 뭐 기존에도 줬었으니까요. 주식 배당뿐만 아니라 현금 배당까지 일부 줬다라는 것 자체가 뭐 상징적으로 우리도 노력하겠다라는 거 찔끔 노력을 보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아주 좋습니다. 여기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에 이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여전히 뭐 너무 싼 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서는 30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전히 뭐 바닥권에 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저는 이게 뭐 장기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좀 주워 담아 놓으면은 좀 편안하다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 갑갑하실 수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가 이제 2월에 FDA 승인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0일 이내에 FDA 비롯해서 10개의 보건당국에 통과할 자신이 있다, 승인받을 자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고 여기에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자체적으로도 실시하고 있는데 기대감 모으고 있고 이 부분을 뭐 새로 맞는 것도 맞지만 부스터샷도 임상을 진행한다라고 해서 일부는 이제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22만 원은 회복이 나와야 됩니다. 22만 원 요구가 회복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22만 원만 회복 나오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저렴한 구간이긴 하죠.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투약 계획을 정부가 발표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시오노기랑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일동제약이 제일 빠르다. 목표는 4월에 승인 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대감으로 이제 경구용 치료제 얘기가 나오니까 일동제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이자 관련해서 뭐 KPX 생명과학 뭐 제일약품, 뭐 우리바이오 이런 종목들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고 유통은 유한양행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한양행이 뭐 65,000, 66,000 요 구간 저항 구간을 살짝 건드리고 내려왔는데 만약에 65,000원 두주 66,000원을 넘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유한양행도 뭐 새로운 추세를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꼬리 달고 내려왔으니까 추후를 좀 봐야겠죠. 자, 미국에서 이 돼지 심장을 이식하는 부분에 첫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옵티판 같은 경우나 이제 조화제약 같은 경우가 뭐 조화제약은 뭐 과거부터 뭐 유명했죠. 그래서 옵티판이나 조화제약이 관련주로 해서 좀 움직임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 자, 모다이노 칩은 이제 소니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죠. 그러면서 기존에 소니 거래처였던 이노칩 테크놀로지를 흡수합병한 이력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성우전자 같은 경우도 소니의 콘덴서 필름을 공급하는데 이 성우전자는 소니뿐만 아니라 포르쉐랑 아우디 쪽을 뚫었죠. 그래서 공급망으로 해서 이 포르쉐 아우디에도 공급하는 기업이니까 기존에 예정돼 있는 거는 상반기 말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뭐 말부터 양산 시작하면 뭐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겠죠. 납품은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센텍 같은 경우 이제 경영진 횡령이 보도됐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강하게 지금 기업에서 나오고 있어요. 뭐 사실은 나중에 되면 밝혀지겠지만 언론에서 이제 악의적으로 보도를 한 것인지 그렇다면은 이제 좀 우리나라의 취약한 이 증시의 취약한 부분을 좀 건드린 게 아닌가. 저는 이제 하한가 나오면서 좀 불안감을 이제 뭐 만들었었는데 뭐 허위 사실이라고는 합니다. 기업 자체에서는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했다라고 어제 말씀드리고 상한가, 그리고 오늘 또한 다시 한번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가격권을 좀 많이 주긴 했는데, 이 종목은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적당히, 뭐 만약에 내일도 추가 강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일부라도 조금씩 줄이면서 보시는 것도 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4만 원 이상 넘어가면은 뭐 이게 만약에 뭐 10만 원 이렇게 가면 정말 좋겠지만 4만 원 위부터는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뭐 5분의 1이 됐던, 그러니까 20%가 됐든 30%가 됐든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줄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디슨 EV도 뭐 잘 되면 좋겠고 잘 되길 바라지만, 쌍용차 같은 경우는 사명 변경하고 다시 한번 뭐 우뚝 솟아오길 저도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이런저런 말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업이 잘 되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건데, 기존에 올라왔던 게 너무 급등했던 것도 있고 좀 많이 올라왔죠. 기존에 이게 뭐 한 7, 8천 원 왔다 갔다 하던 기업이었는데, 뭐 지금만 해도 지금 뭐 내일도 상승한다라고 한 4만 원대에 갈 수 있는 거니까 좀 많이 올라온 건 맞죠. 근데 뭐 그리고 기업에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살아났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조금씩이라도, 뭐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은 정리하시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줄이면서 보시면은 좀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이 좀 어지럽게 흘러가는데, 이 부분도 이제 이번 주 만기일 목요일까지 지나면은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기일 이후에 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조금씩 뭐 수급 동향 보면서 좀 빠르게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횡보하고 쉬면서 이제 셋째 주를 맞이하느냐 정도 차이지, 결국 2월에서 3월 정도까지는 위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뭐 적어도 아래쪽으로 더 크게 내려갈 수급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수급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대신 좀 지루하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니까 횡보하는 거 굉장히 지루하죠. 기대감 위쪽으로 3천 위쪽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모양이죠. 3천 위쪽으로 올라갈 듯 만들어 놓고 기대감만 모으게 해놓고 밀리고, 이쪽도 계속 그랬죠. 올라갈 듯 밀리고 올라갈 듯 밀리고, 최근에도 올라갈 듯 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치는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거의 뭐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사이 정도면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뭐 더 당연히 뭐 더 좋은 주가권에 있을 것이고, 이 구간보다는 더 뭐 약세권을 벗어나서 이제는 뭐 중립 구간 정도까지는, 강세 구간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중립 구간까지는 뭐 충분히 회복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 회복된다라고 하면 코스닥은 당연히 고점을 돌파하는 현상이 나올 테니까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렵다면은 뭐 이번 주 뭐 내일 모레 정도에 저희 공지 올라오니까 고민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신 다음에 저희 쪽에 뭐 신청하시면 되겠죠.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